네, 반갑습니다. 두두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근 한 달간 4세대 카니발을 집중적으로 분석, 리뷰하느라 여러 차종을 신경 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동안 소식이 뜸했던 최근 들어 부쩍 위장막 사진 제보가 많이 쏟아지는 제네시스 GV70 소식을 최근까지 종합해서 가져왔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투싼 풀체인지 9월 중순 출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격상되면서 11월 또는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네요. 이 소식도 최근 소식으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두두튜브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70 아직 출시도 안 되었지만 참 비운의 차량이 아닌가 싶은데요. GV80이 나오기 전에 GV70이 먼저 나왔더라면 아마 인기는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GV80이 앞서 나오면서 흥행도 흥행이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덩달아 GV70의 신뢰까지 보장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죠. 하지만 또 이로 인해 현대가 GV80에서 경험했던 문제들을 GV70에서는 출시 때부터 집중 점검해서 나올 테니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점검하고 테스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GV70을 미리 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GV80이나 G80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쁘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위장막이나 예상도를 보면 그 정도까지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제네시스 고유의 DNA는 계승하되 이제까지 국내 완성업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디자인으로 탄생한다고 하네요. 출시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쯤 예상이 되는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제네시스 GV70 10월 출시설도 있다는데 이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울산 현대공장 2공장에서 조립하고 있고 일주일 단위로 대략 6대에서 12대 정도 양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 공도에서 위장막 차량 사진이 많이 목격되는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이제까지 방향지시 등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잠재워질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보시죠. 어떠신가요? 분명 범퍼 쪽에 방향지시등이 아닌 테일램프 쪽에 방향지시등이 크게 깜빡이는 게 보였죠? 그런데 색깔이 주황색이 아닌 붉은색입니다. 즉 브레이크 등과 혼용해서 쓰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저 방향지시등이 들어간 차량은 북미 수출용이고 내수용은 카니발 풀체인지처럼 범퍼 쪽에 방향지시등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4세대 카니발 투싼 풀체인지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신차들은 방향지시등이 범퍼로 가는 게 대세일 듯 싶네요. 그리고 벌써 주력 컬러까지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화이트 컬러는 아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컬러라는 것 같습니다. 컬러 관련해서는 1차로 이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먼저 공개해드렸었죠. 14개 컬러 중 4개는 이제까지 현대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컬러라는 것도 말이죠. GV70만의 컬러가 될 텐데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외관은 아직 못 봤지만 이쁘다고 하니 한번 믿어보고요. 제원도 아웃라인이 공개되었는데요. 산타페 TM의 전장은 4770mm, 전폭은 1900mm이죠. 제네시스 GV70의 전장은 이것보다는 작고 전폭은 크다고 합니다. 그럼 전장을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근접 차량 중에
벤츠 GLC의 전장은 4670mm이며 전폭은 1900mm이죠. 전장은 이보다 크고 전폭 역시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장은 4770에서 4670 사이로 압축이 되네요. 전폭은 1900mm 이상이고요. BMW X4의 전장은 4750mm, 전폭은 1920mm인데요. 전장, 전폭 이보다 조금씩 작다고 합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전장은 4700mm, 벤츠 X3가 4710mm인데 이보다 조금 더 작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폭은 1910mm인 것 같습니다. 전장과 전폭은 중형 SUV와 유사하며 전고는 낮고 휠베이스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V80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대안이 될 만한 제원일 듯 싶습니다. 또한 차량 선택 시 중요한 요소인 연비도 무시 못하겠죠. GV70 연비도 제네시스 GV70 클럽 카페를 통해 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고속 12km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GV70 역시 경쟁 차종들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비를 위한 신기술들을 대거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경량 소재의 사용으로 차량의 무게를 절감시키는 기술을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제네시스 GV70에 액티브 에어플랩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GV80 때 이미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액티브 에어플랩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차량 운행 시 공기의 저항을 제어하여 엔진의 냉각 또는 차량의 연비를 향상시켜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비 향상을 위해 GV70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현대에서도 GV70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비도 좋지만 차량이 심심하거나 펀적인 요소가 적으면 운전할 맛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차량들의 퍼포먼스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GV70은 그런 퍼포먼스를 즐기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바로 차량 운행 시 내비게이션 연동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 시트 측면에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이 자동으로 좋아졌다 풀렸다 한다고 하네요. 또한 제네시스 GV70은 프리미엄 SUV이긴 하지만 다양한 아웃도어 제품들을 구성하기 위해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프탑, 견인고리, 사이드 스텝 등이 주 테스트 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개된 것은 바로 GV70에 적용될 견인고리 사진인데요. GV70 타고 카라반을 끄는 모습 상상만 해도 벌써 어디론가 떠나 있는 느낌으로 설레이네요. 앞서 GV80의 문제들로 GV70까지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GV80의 문제 중 하나가 워낙 최첨단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배터리 소모가 빨라 방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네시스 GV70의 배터리 용량은 어떨까요? 우선 GV80, G80에는 AGM 90A가 기본으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GV70은 그보다 작은 AGM 80A가 기본으로 장착되어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GV70 역시 앞선 GV80이나 G80처럼 최첨단 기능들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프리미엄 SUV를 사면서 보조 배터리부터 검색해 봐야 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검증과 테스트를 마치고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70의 최신 소식들을 종합해서 다뤄봤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조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Could slow down time like this. Everything I needed is in your eyes and in your mind. Maybe